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시 양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이 꿀벌이라든가 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도시양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도시양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될까요? 도시양봉 하면 도시에서 양봉을 배운다. 도시에서 양봉을 배운다. 자, 그러면 도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빌딩 숲이라던가 아니면은 아파트 옥상이라던가 이런 건물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도 조그만 정원이라던가 야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공간, 도심 속 안에 있는 공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야산이라던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도시양봉이 아닐까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도시양봉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빌딩 위에서만 양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도심 안에도 자연스럽게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녹지 사업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되고 조금은 꽃밭을 가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보다는 요즘은 도심 속에 훨씬 더 꽃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도시 양봉하게 되면 빌딩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겠다. 오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양봉을 시작한 지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횟수로는 한 13년, 14년째 되네요. 제가 수지침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010년도에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 단체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배감 지역에 조그만 땅에 매실나무 심어놓고 그러면서 꿀벌 한 통 갖다 놓은 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은 한 150통, 200통 이렇게 가까이 이제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뉴스에서 꿀벌이 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많이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작년에 겨울 나는데 150통 정도 있었는데 딱 한 통이 살았어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면사무소에서 가서 꿀벌 피해 신고를 이제 하고 왔는데 몇 통 피해 입었냐고 해서 149통 피해 입었다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왔거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박혜련 선생님께서 또 기후 변화와 꿀벌 사라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미양봉 부업양봉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안승재 숙성꿀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양봉을 또 이제 널리 홍보하고 또 질 좋은 숙성꿀을 또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거는 이제 꿀벌 양봉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들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양봉 교육을 할 때 각각의 그 교육생마다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내 거라는 거, 내 어떤 또 이제 그 자부심 같은 거 1년 동안 배우시면서 아예 그 꿀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름표를 이제 붙여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별로
색깔들을 좀 알록달록하게 해서 같이 또 이제 조별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 양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도시 양봉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뭐 말씀을 이제 나눠 보긴 했지만, 도시 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꿀벌을 기르는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1990년 후반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인식해주고 양봉 산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또 이제 부각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꿀벌을 또 이제 도시 양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뭐 해외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례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가 꿀벌 키우기 시작한 거랑 비슷하네요. 2012년도 5월 달에 서울시청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꿀벌 5통을 놓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도시 양봉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도시 양봉을 또 진행하는 어떤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현재는 거의 뭐 60배가 넘는 또 많이 규모로 이제 또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당연히 2023년이니까 훨씬 더 많은 도시 양봉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세종시라던가 대전이라던가 또 광주라던가 이런 지역에서도 또 지자체랑 협조를 해서 같이 양봉을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함께 이제 그 양봉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양봉 그 교육 현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수지진 봉사단이 강동구에 있는데요. 이 강동구도 또 도시 양봉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이런 데서 각 구별로 도시 양봉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 자체 브랜드, 노원구 자체 브랜드의 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또 여러 지자체에서 또 이제 양봉 교육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도시 양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랑 또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랑 그다음에 지자체랑 조인을 해서 뭐 이제 도시민들이 양봉을 교육을 받게 되면 소정의 어떤 뭐 좀 지원금도 지원해 드리면서 또 꿀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교육도 활발하게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시면은 또 지자체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양봉이 그럼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러분들 꿀벌이 단순하게 꿀만 생산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꿀벌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풀어드릴 건데, 그런 꿀벌의 중요성도 이제 알리고,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또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꽃을 심어놨는데 꿀벌들이, 나비들이 와가지고 또 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씨앗들이 또 열매를 맺고 다시 번식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꿀벌이라던가 나비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매년 또 이제 또 심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서 도시양봉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또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꿀벌의 개체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꽃을 양화율을 증가시켜주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시켜주고 또 곤충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꿀벌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도시 양봉이 또 시골 양봉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뭐냐면 제가 오늘은 용인 배감 지역을 갔다 왔는데 매실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벌써 매화가 만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대감 지역은요 아직 꽃몽우리 상태예요. 거의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도시는 따뜻하다. 또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또 난방도 많이 잘 돼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이 녹지화하고 공원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에 있는 들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도시 양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쾌적의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지만 아직까지도 농약을 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 양봉은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도시 양봉이 어떻게 보면은 또 시골에서 양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꿀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 당연히 꿀을 생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밀랍을 생산해주고 수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무엇에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 수분 활동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일이라던가 채소라던가 곡물 이런 것에 거의 3분의 1 정도를 또 수분 활동을 또 꿀벌이 또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딸기가 예전에는 5월 달에 많이 재배가 되고 했지만 지금은 하우스기 때문에 요즘에도 딸기 많이 드시죠. 그런데 꿀벌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잘 야외에. 하우스는 지금 노지에다가 재배를 할까요? 하우스에다 재배할까요? 당연히 딸기는 요즘은 하우스에다 재배하겠죠. 그럼 하우스 안으로 꿀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다가 꿀벌 통을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꿀벌들은 자기 그 생명을 제대로 못 살고 그냥 거의 도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또 양질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꿀벌들은 다 이제 생명이 다하고 그다음에 또 이세를 번식시키는 여건이 어렵다. 그런데 꿀벌들이 수정시킨 딸기들은 알도 크고 맛도 좋지만 꿀벌들이 수정시키지 못한 딸기들은 기형과가 많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먹는 과체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꿀벌들이 또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몬드라던가 이런 것의 거의 100%를 꿀벌들이 없으면은 또 이제 수분 활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꿀벌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꿀 생산하는 것 외에도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꿀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선 최근이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집단적으로 꿀벌이 실종된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꿀벌이 없습니다. 꿀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벌통을 열어봤더니 꿀벌이 하나도 없어요. 또는 꿀벌이 막 죽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도 면사무소에 갔더니 담당자가 꿀벌이 없어진 거냐 아니면 죽은 거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없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인데 이 꿀벌 실종 사건이 굉장히 이제 또 2006년도부터 미국에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촌 2만여 종의 야생 벌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2만 종류래요. 그 중에 40% 정도가 미기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같은 것도 이제 영향이 되고요. 우리 뭐 전자파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곤충들한테도 또 민감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날이 갈수록 해충들이 또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끔 가다가 여름철, 가을철 되면은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또 말벌집 제거하다가 뭐 좀 안타까운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뉴스들 종종 보실 거예요. 뭐 벌초 갔다가 말벌들한테 또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안타까운 소식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말벌의 개체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예전에는 말벌들이 꿀벌들만 잡아 먹었었는데요. 요즘은 꿀도 훔쳐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도 이 그 말벌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말벌들이 꿀벌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꿀을 다 훔쳐 먹으니까 꿀벌들이 꿀이 없으니까 다 집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고 막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도 말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말벌들이 곤충류만 잡아먹고 꿀벌들 잡아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꿀 많이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꿀만 먹는 게 아니고 단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사이다라던가 콜라라던가 이렇게 탄산 음료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뭐 우리가 다 마시는 거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벌들이 거기에서 단물을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단물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벌들이 예전에는 뭐라고 하죠? 좀 한 뭐 10월 정도만 되면 말벌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은 말벌들이 거의 12월 달까지도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꿀벌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입히지만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꿀벌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화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농약 사용, 바이러스 이런 부분인데요. 농약 사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농약을 농사 지을 때도 보통 보면 농업인들이 여기 어깨에다가 농약통을 메고서 일일이 젓기 때문에 내 농작물 쪽에만 농약이 분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은 또 기계를 이용해서 또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내 농작물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농약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거기서 더 나아간 거는 항공 방제라고 해서 헬리콥터라던가 비행기 같은 거 이용해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도 다 농약이 이제 살포가 되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농약 살포하는 거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인데 이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두 글자. 드론이요. 드론. 오, 누가 맞히셨죠? 박혜련이요. 박혜련 선생님,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드론. 드론으로 이제 손쉽게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이 농약 피해들을 굉장히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이 그 꿀벌들은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바이러스라던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듯이 또 꿀벌 자체도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던가 균이라던가 질병이 있는데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꿀벌들도 뭐 여왕벌이 흑색으로 이제 뭐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노제마 균에 의한 뭐 어떤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커다란 피해 중에 하나가 진드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응애류. 그래서 이 응애류들이 또 꿀벌이 애벌레의 또 이제 또 약간 뭐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또 빨아먹으면서 서식을 하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 꿀벌의 상태가 겉으로 봐서 멀쩡하지만 꿀벌의 상태가 조금 별로 영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치라는 것을 또 이제 빨아먹기 때문에 또 이제 벌의 그 상태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꿀벌이 보통 생존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약 한 45일,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후에도 빌빌거리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꿀벌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봉 농가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이제 농업을 하셔서 또 꿀벌의 피해도 또 이제 줄여줘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또 수지시즌 봉사단에 또 운영하시는 나눌주라는 농부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나눌줄 아는 농부님들이 생산하신
또 이제 건강한 먹거리들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저희 또 나눌 줄 아는 농부님들이 생산하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또 이제 소개하는 또 미덥도 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꿀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꿀벌의 종류는 아까 대략적으로 2만여 종이 있다고 했는데 꿀벌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꿀벌하면 제일 떠오르는 대장벌이 뭐죠? 대장벌이 이름이 여왕벌이요. 그렇죠. 여왕벌이죠. 여왕벌. 그렇습니다. 여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는 일벌이 있습니다. 일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왕벌하고 교미를 해서 여왕벌이 알을 잘 낳게 해주는 숫벌이 있습니다. 숫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여왕벌은 벌통에 몇 마리 정도가 있을까요? 여왕벌은 벌통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여왕벌은 벌통에 몇 마리가 있을까요? 몰라요. 네, 몰라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퀴즈를 이제 보기를 3개를 드리겠습니다. 3개. 자, 여왕벌이 1번 1마리, 2번 10마리, 3번 100마리.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 1번. 1번. 1번? 네, 맞습니다. 여왕벌 1마리입니다. 박수. 자, 여왕벌은 1마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벌들은 그러면은 벌통에 몇 마리 정도 있을까? 일벌들은 벌통에 몇 마리? 한 벌통에 셀 수 없을 정도. 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벌이 조금 식구가 우리도 보면은 식구가 좀 적은 식구들도 있고 대가족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상적으로 만약에 한 벌통에 벌이 가득 찬다고 하게 되면은 벌통 하나에 벌집이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개가 들어가거든요. 10개가 들어가는데 그 10개에 또 벌들이 대략적으로 한 10,000마리 정도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통에 만약에 꽉 차면은 맥시멈 몇 마리 될까요? 10만 마리 정도 돼요. 근데 10만 마리 정도 되면은 벌들이 너무 집이 좁다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만에서 5만 마리 정도의 한 벌통에다 이제 키우게 되고 그 개체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2층 집, 3층 집, 4층 집 이렇게 층을 위로 올려가지고 벌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벌들은 또 이제 뭐죠? 개체수는 셀 수가 없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 자, 그런데 숫벌들은 몇 마리 정도 있느냐? 숫벌들도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는 아니고요.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숫벌이 하는 역할은 여왕벌하고 교미를 해서 또 후세를 생산하게 하는 그 뿐이기 때문에 숫벌들의 개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왕벌은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냐면 평균적으로 약 5년이에요. 5년,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벌은 수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5일이나 50일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죠. 한 달 반 정도밖에, 길어봤자 2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숫벌들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숫벌들은 한 해를 넘기지는 못하고 한 10월 정도 되면 다 없어지는데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요. 일벌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일벌들에 의해서.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는 숫벌들이 여왕벌하고 교미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벌들이 야, 너는 이제 이 생에선 너는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월 정도에 벌통 앞을 보다 보면요. 쫓겨난 숫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이걸 사람에 비유하게 되면은 좀 숫벌은 남자고 또 일벌은 또 여성일 수가 있는데 남자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분들은 10월 되면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10월이 언제죠? 뭐 100세라고 하게 되면 한 80세 이 정도 되면은 사모님한테 잘 보이셔가지고 쫓겨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돈도 또 열심히 많이 버시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또 우리 수지침도 배우시고 손 마사지 배우셔서 사모님들한테 열심히 서비스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벌은 영어로 따지면은 일한다고 해서 일벌이에요. 일만 추구하고 한다고 해서 일벌인데
일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자, 일벌은 깐난쟁이 애기라고 보세요. 애기가 태어나서 일하진 않잖아요. 근데 일벌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집안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애벌레들 보살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밀랍을 분비를 해서 막 집을 져요. 벌집을 막 짓게 되고, 그 다음에 한 18세 정도 된다, 18일 정도 된다. 우리가 이제 18세가 성인이잖아요. 18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일을 하러 나가요. 그래서 물 기러 오죠, 꿀 기러 오죠, 꽃가루 길러 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꿀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세 가지인데, 물하고 꿀하고 꽃가루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네 식구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길러 와서 또 우리 애벌레들 먹이고, 또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애벌레 이유식으로 만들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데, 꿀벌들이 또 겨울에 먹을도록 꿀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조금은 서로 십시일반으로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꿀을 다 뺏어 온 다음에 또 설탕물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친환경적으로 양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꿀벌들 먹을 거 충분히 남겨놓고 내가 일부 뺏어 오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꿀을 사시더라도 일반 꿀을 사시는 게 아니고, 시중에는 일반 꿀을 사시는 게 아니고 숙성 꿀이라는 거를 사 주시게 되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질 좋은 꿀이고 또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벌의 생애 주기 21일 동안,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게 되는데, 일벌이 알 상태에서 3일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벌레에서 한 5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이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번데기 상태로 한 10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태어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애벌레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애기 꿀벌들이 꽃가루도 갖다 주고 또 이제 그 꿀도 갖다 주게 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로얄 제리는 어떤 벌들이 먹을까요? 로얄 제리는 어떤 벌들이 먹을까요? 여왕벌. 여왕벌. 그렇죠. 여왕벌이 로얄 제리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로얄 제리는 모든 벌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여왕벌은 로얄 제리만 먹어요. 애벌레 상태에서 로얄 제리만 먹어요. 그런데 일벌들은 로얄 제리는 3일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꿀하고 또 화분을 먹거든요. 로얄 제리를 여왕벌들이 한 5.5일, 6일 정도 먹는데, 한 3일 정도, 2.5일이나 3일 정도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여왕벌은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수명이 50일이 아니고 5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젤리라는 것이 굉장히 또 영양가가 있고 또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또 많이 또 알려져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 또 이 브랜드 우리 또 회원님들은 저희 농장에 오면 로얄 젤리 공짜로 생 로얄 젤리 바로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로얄 젤리도 또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의 부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패스 하고요. 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은 사양꿀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사양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양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양꿀이라는 게 없어요. 설탕을 먹여서 생산한 꿀이 사양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꿀은 꽃꿀이라고 하는데, 요 꽃꿀이라는 것은 꽃에서 가져온 건데, 꽃에서 꿀을 가져오다 보면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 장치에 넣어가지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들어낸 꿀, 이것이 대부분 천연꿀이라고 해서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팔리는 거의 99%의 꿀이 요 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꿀 형태를 농축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숙성꿀이라는 건 뭐냐? 인위적으로 농축시킨 게 아니고 꿀벌들이 또 물었다 뱉었다 하면서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오랜 동안 벌통 안에서 숙성시킨 꿀이 바로 숙성꿀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밀랍으로 하얗게 덮여져 있잖아요. 이것을 한 땀 한 땀 포크로 다 벗겨내고 요것을 생산하는 것이 숙성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내 몸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숙성꿀을 많이 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꿀의 종류 하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꿀이
아까시 꿀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꿀 생산량의 거의 한 70% 정도가 아까시 꿀인데 아까시 꿀 같은 경우 5월 정도에 피게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많이 생산이 되고요. 좀 있으면 벚꽃이 피겠죠. 그래서 벚꽃 꿀도 있고 그다음에 유채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이런 데서 생산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양이고 또 유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제주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유채꿀, 제주도엔 또 감귤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야생화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들꽃에서 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생화꿀이 모두 온갖 종류의 또 이렇게 이제 그 꽃에서 따오기 때문에 맛도 굉장히 오묘하면서 맛도 있으면서 영양가도 듬뿍한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꿀을 드신다고 하게 되면 야생화 꿀을 한번 사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밤꽃꿀은 한 6월 말 정도에 피는데 얘는 피는 시기도 짧지만 굉장히 써요. 그래서 일반 밤꿀은 굉장히 쓴데 저희 꿀 같은 경우에는 벌통 속에서 오랜 동안 숙성시키다 보니까 밤꿀뿐만 아니라 야생화도 같이 섞여가지고 저희 꿀은 일명 야밤꿀이라고 합니다. 야생화랑 밤꿀. 저희는 아까시 꿀도 아까시 순수 아까시가 아니고 아까시랑 야생화가 섞여서 아야꿀이라고 합니다. 아야꿀. 아까시 야생화꿀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일반 꿀보다는 색깔이 굉장히 좀 탁하죠. 대신에 엄청나게 찐득찐득하고 그다음에 또 깊은 맛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 꿀이라는 것하고 일반 꿀하고는 정말 많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 가끔 가다가 감로꿀이라는 것도 이야기 들으실 건데 감로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날씨가 좀 약간 더울 때 나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좋은 성분들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감로라는 것은 달 감자에 이슬 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 꿀벌들이 채취를 해서 그거를 꿀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꽃에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감로꿀이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꿀을 굉장히 좀 고가로 이제 쳐주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아봐 주지는 않는데 잘 모르시니까 근데 몇몇 분들 아시는 분들은 감로꿀만 또 찾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이 감로꿀은 완전 좀 새까맣스처럼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공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주변에 보면은 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지역에 사시거나 조금 이렇게 꽃 심는 사람들한테 이런 꽃 심어주세요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고 하게 되면은 꿀이 나는 꽃을 심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밀원식물, 밀이 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꿀이 나는 식물, 밀원식물. 그래서 또 꽃 종류도 있고요, 나무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셨다가 이왕이면 꽃을 심더라도 꿀벌들이 많이 또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꽃을 심다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자연 환경들이 훨씬 더 쾌적해지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또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기후 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에 뭐 지구가 뭐 조금 망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것 같죠. 근데 뭐 그게 뭐 사실 그렇게 뭐 된다라고 확정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꿀벌이 우리 또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봉 용어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또 양봉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넘어가는데 그림으로만 잠깐 살펴볼게요. 이렇게 많은 또 이제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조금은 깨끗한 곳,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적게 다니는 곳, 또 이제 양지 바른 곳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꿀벌들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도로변이 가깝거나 이런 부분들, 주변에 또 축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게 뭐냐면은 친환경적으로 또 농사 짓는 곳 이것이 제일 최적의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수원 쪽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수원에서는 약을 좀 많이 이제 치게 되기 때문에 꿀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조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꿀벌들이 농약을 맞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농약이 굉장히 저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약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렇게 꿀벌들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의 농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경교란제라고 해가지고 이 해충들, 뭐 나방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우리 그 과일이라던가 이런 나무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곡물들의 해충을 찾아오는 것들도 걔를 직접적으로 죽이기보다는 약간 오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신경을 교란시켜가지고 재구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새를 못 낳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경 교란제에 좀 약간 피해를 입은 꿀벌들은 어떻게 되느냐? 꿀벌들은 멀리 가더라도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경 교란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요?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꿀 따러 갔다가 우리 집 어디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두리번 하다가 결국은 집 못 찾고 엉뚱한 데를 가다 보니까 꿀벌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1주, 2주 지나고 왔더니 꿀벌이 없어졌어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농약이 어떤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또 농약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지만 또 매실나무 같은 경우에도 농약을 좀 많이 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친환경 약재를 직접 만들어서 치다 보니까 농약이 내 몸에 묻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에 농약을 뿌린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떤 보호 장구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세척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벌에 쏘여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벌에 쏘여 보시면 나는 이럴 때 한번 벌에 쏘여 봤다. 있으실까요? 쏘이는 것만 봤어요. 아, 쏘이는 것만 보셨어요? 네. 자, 이제 꿀벌을 기르다 보면은 당연히 뭐 벌에는 종종 당연히 이제 많이 쏘이겠죠. 그런데 이 꿀벌들을 이제 뭐죠? 꿀벌들은 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꿀벌이 침을 하나만 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은 어지간해서는 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또는 우리 또 식구들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히는 안 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벌들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신경 교란된 녀석들이 있어서 멀찌감치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와가지고 턱 쏘고 가는 녀석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변종처럼. 근데 대부분의 꿀벌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꿀벌들을 만나더라도 꿀벌들을 막 좀 놀랍게 하는 뭐 소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자극성 있는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만 안 하시면 또 꿀벌들한테 쏘일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꿀벌들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는데 제가 영상 하나 한번 또 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네,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하나 이제 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꿀벌들이 추운 날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갖다 대면 살아날까요? 네. 나뭇가지 아무리 대봤자 움직이질 않겠죠? 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털어주고요. 하루를 떨고 있는 우리 꿀벌들을 대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꿀벌들랑 잘 살아라. 혈통하는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 살아납니다. 잘 살아. 네. 지금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제인가? 어제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었죠? 네. 네네. 어제 촬영한 영상인데요. 어제 날씨가 좀 어땠나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네, 추웠어요. 그렇죠. 네, 네. 추웠죠. 바람 좀 불고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지금이 꿀벌들이 가장 번성해야 되는 시기인데 얘네들도 이제 나와서 꽃가루도 물어오고 그다음에 꿀이 혹시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도 들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씩 꿀을 물어온다 이거죠. 근데 나갔는데 날씨가 쌀쌀하니까 어떻게 되죠? 날개짓도 이렇게 뭐죠? 추우니까 벌벌벌 떨어요. 왜냐면 외투를 안 입고 갔으니까. 네? 네, 봄이니까. 그랬다가 꿀벌통 근처에 와가지고요.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 잠을 새게 되면 동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꿀벌을 손으로 집다 보면 꿀벌한테 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마비가 됐기 때문에 꿀벌 침을 쏠 그런 어떤 힘도 없어요. 그래서 벌통 안에다 넣는데 벌통 안은 따뜻합니다. 벌통 안은 그래서 벌통 가장 가운데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육아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온도가 몇 도 정도라고 하죠? 사람의 온도가 36.5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꿀벌통도 대략 한 35도 내지 36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지 또 꿀벌들이 애벌레가 잘 크는데 그래서 우리 꿀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가 뭉쳐 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겨울철에 펭귄들이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안에 있던 녀석이 바깥으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교대기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온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꿀벌들도 딱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또 안에 있던 녀석은 바깥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녀석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유지시켜 주고요. 얘네들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시키냐면 몸을 발발발발 떨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애벌레가 있는 부분들은 35도 정도를 유지해주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는 안 해도 되니까 보통 벌통한 온도는 최소한 20도 정도는 그렇게 유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날 때도 얘네들이 계속 몸을 움직여가지고 또 꽉 뭉쳐가지고 안의 온도는 한 21도 정도로 유지해 줍니다. 왜 35도가 아니냐? 왜냐면 그때는 새끼를 기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도 정도만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본격적으로 새끼를 낳기 시작할 때는 35도까지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5도, 20도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한 10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들은 10도 정도 미만이 되게 되면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10도 정도가 되면은 움직이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양지 바른 곳은 또 벌통 입구 쪽에는 또 햇볕이 들어가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봄이 왔나 보다 하고서 나왔다가 눈밭 있고 막 그런데 조금 날다가 그냥 눈에 퐁당 빠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꿀벌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봉장 갈 때마다 꿀벌들 한 저녁 무렵 5시나 6시 되면 꿀벌 한 마리 한 마리 또 담아가지고 또 벌통에다 넣어주는 게 또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꿀벌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정말로 많이 또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도도 후년도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곡물류 그다음에 또 채소류 사시더라도 친환경적인 것도 많이 또 드시고 자꾸 찾으시게 되면은 농업인들도 친환경 제품들 더 많이 생산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물가는 아무래도 조금 친환경 제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친환경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꿀벌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친환경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심으로 인해서 꿀벌을 살리는데도 또 일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꿀벌 기르는 거 또 양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못했었는데 올해는 또 꿀벌 기르는 거 또 이제 양봉 교실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꿀벌 펀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꿀벌 한 통이 얼마냐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딩을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30만 원을 펀딩에 참여하시게 되면 나중에 한 6월 달 정도에
꿀로 듬뿍 질 좋은 숙성꿀로 듬뿍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꿀벌들을 살리는 또 이제 그런데 동참도 해주시면서 또 꿀벌 펀딩에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만약에 30만 원 좀 부담된다 하게 되면은 또 둘이 셋이 같이 모으셔가지고 하시게 되고 또 꿀 받으신 거는 서로 나눠서 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참에 또 지인들 또 귀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또 숙성꿀을 또 펀딩에 참여하셔가지고 선물로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봉에 대해서 도시 양봉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밤실농원 선생님 반갑고요. 멜리사님, 네. 어릴 적 벌 잡다가 쏘이셨다고 또 미던신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번에 궁금하신 거 벌 사갖고 없으실까요? 오신 거는 잘 크고 있나요? 네? 요번에 벌 사갖고 오신 거는 잘 크고 있나요? 네. 이번에 벌 사가지고 온 게요. 가격은 비싸게 줬는데 벌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많이 안 좋습니다. 거의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그거 지금 살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이제 또 편집해가지고 올리기는 했는데 엄청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있던 벌들도 또 피해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키우던 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욱 잘 관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멜리사님께서 유용한 꿀벌 정보 감사하다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없으시면 우리 이제 또 여기에 오셨으니까 단체 사진 또 같이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모닥불 쪽에 옹기종기 한번 같이 모여 보실까요? 네, 모닥불 쪽에 옹기종기 모이셔가지고 모닥불 쪽으로 가까이 한번 오세요. 모닥불 쪽으로, 네, 모닥불 쪽으로 가까이 오셔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오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불타는 금요일인데 또 귀한 시간 내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하트 누르면서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준비되셨죠? 하트 제가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하면 누르시고 여러분들도 사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하트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저희 모임에 항상 오시던 분 말고 처음 오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멜리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ESG 인플루언서시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우리 멜리사님께서는 ESG 친환경적인 것도 이제 많이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본인 홍보도 괜찮으시고요. 또 간단하게 친환경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은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종희님 단톡에 같이 있는데 네네. 그동안 ESG 인플루언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우리 안 선생님 리더업에 제대로 듣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환경에 대한 초린이다 보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좀 늦게 들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 베이크에서 라벨 체킹, 라벨 떼라는 챌린지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일요일에 줌 미팅으로 오전 7시에 해요. 그래서 라벨 떼기 챌린지 참여하실 분들은 편하게 인스타그램 멜리사 검색해서 DM 주시면 줌 링크 드리니까 시간 되시면 오전에 같이 줌에 참여해서 함께 챌린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제 건강한 친환경 제품들 같이 먹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까다로워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들, 뭐 일회용 제품들보다는 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도 또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 또 물병을 가지고 다니더라도 텀블러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물병 가지고 다니시면서도 차 종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여주차가 또 그렇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주, 건여주, 마른 여주를 물병 같은 데다 이렇게 한 2개 정도 딱 넣어놓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뜨거운 물에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또 건강도 챙기시면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그런 거, 외국에서 생산된 뭐 커피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차 같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왕이면 우리나라 농부님들이 생산하신 건강한 또 농산물들 활용한 그런 또 차를 해서 수시로 물 자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지키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멜리사님께서 그러면은 하나 또 뭐죠? 이모지 하나 선택해 주셔가지고 같이 단체 사진 하나 촬영해 볼까요?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오늘 미더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어서 최고 한번 눌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최고요? 네, 좋습니다. 최고가 어디 있죠? 저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하트만 눌러서 최고는 어디 있을까요? 엄지척? 아, 여기 있다. 두 번째 파란색 네, 이건가? 네. 다섯 번째 이모지에서 두 번째 줄에 엄지척 있죠? 네, 하늘색 바탕에. 네. 멜리사님이 좀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꾹. 엄지척. 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농부님 대표로 여기 멀리 의성에서 농사 지시는 밤실농원 왠지 이름이 밤농사 지실 것 같잖아요. 근데 밤은 아니신 것 같은데 간단히 인사 나눠주시고 또 이모지 하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메롱 하겠습니다. 메롱이요? 네, 메롱 좋습니다. 메롱. 네. 세 번째 줄에 있는 건가요? 네, 네 번째 줄에 가운데요. 네, 네 번째 줄에 가운데 혀 빨간 거 메롱.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밤실 농장 이제 선생님은 꿀벌도 기르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또 의성 지역에 있어서 의성 마늘 많이 유명하죠. 킴킴 그죠? 컬링.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마늘 농사 지시거든요. 이제 마늘 수확철이 이제 좀 한 2달 정도 있으면 될 거니까 이왕이면 의성 마늘 또 많이 사랑해주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우리 이제 나눌 줄 아는 농부님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각자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